오늘은 숨기고 싶지 않아요.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 앞에서 73세 나이에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천천히 다가왔고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50년을 기다렸으니까요. 과연 두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다시 만난 첫사랑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숙은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후회했다. 50년 만에 찾은 고향은 낯설었다. 기억 속의 흘길은 아스팔트로 덮였고 논밭이었던 자리엔 빌라들이 다닥다닥 들어서 있었다. 어린 시절 뛰놀던 골목길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냥 돌아갈까? 영숙은 가방끈을 여미며 돌아서려 했다. 그때 건너편 작은 서점 앞에서 누군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흰머리의 남자였다. 허리가 약간 굽었고 손엔 물조리개를 들고 있었다. 화분에 물을 주다 말고 그는 영숙을 바라보았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남자의 입술이 움직였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영숙은 알 수 있었다. 그가 자신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을. 영숙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준호 씨.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다리가 떨렸다. 50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남자가 김준호가 천천히 다가왔다. 물조리개를 내려놓고 앞치마를 털어내며 조심스럽게 걸어왔다.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었지만 둘 다 움직이지 못했다. 차들이 지나가고 사람들이 스쳐갔다. 하지만 두 사람은 그저 서로만 바라보았다. 결국 준호가 먼저 횡단보도를 건넜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영숙은 그 자리에 서서 그를 기다렸다. 가슴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쉬기가 힘들었다. 준호가 영숙 앞에 섰다. 영숙이. 맞지?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하지만 영숙은 알 수 있었다. 50년 전 그 목소리가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네. 저예요. 영숙은 간신히 대답했다.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는 손을 들어 영숙의 얼굴을 만지려다 멈췄다. 정말. 너구나. 네. 꿈인 줄 알았어.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영숙도 울음이 터질 것 같았다. 하지만 참았다. 길 한복판이었으니까. 어떻게? 왜 여기? 준호가 물었다. 동창회 초대장이 와서요. 그런데 영숙은 말을 잇지 못했다. 사실은 당신이 궁금해서 왔어요. 그 말은 할 수 없었다. 나도. 준호도 말을 잇지 못했다. 매일 너를 생각했어. 그 말도 할 수 없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다. 들어올래? 준호가 서점을 가리키며 물었다. 네.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가 앞장섰고 영숙이 따라갔다. 서점까지는 불과 몇 걸음이었지만 그 짧은 거리가 영원처럼 느껴졌다. 서점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영숙의 눈에 눈물이 흘렀다. 벽에 걸린 액자 속 사진. 50년 전 교복을 입은 자신의 모습이었다. 졸업식 날 찍은 사진. 준호와 함께 찍었던 그 사진. 이거.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였다. 아직도 가지고 계셨어요? 버릴 수가 없었어. 준호가 작게 말했다. 영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쏟아졌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왜 미안해? 모르겠어요. 그냥 미안해요. 준호가 영숙의 어깨를 토닥였다.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울지 마. 제발. 준호의 목소리도 떨렸다. 나까지 울 것 같아. 그 말에 영숙은 웃음이 나왔다. 울면서 웃었다. 우리 참 우스워요. 그러게. 준호도 따라 웃었다.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울고 웃고 또 울었다. 50년 만의 재회였다. 서점은 작았다. 책꽂이 서너 개가 전부였고 구석엔 낡은 소파가 놓여 있었다.
준호는 뒤편 주방에서 차를 끓였고 영숙은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설탕은? 아니요, 괜찮아요. 준호가 따라준 보리차는 따뜻했다. 영숙은 컵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다. 손이 떨리는 게 들킬까봐. 왜? 돌아왔어? 준호가 물었다. 영숙은 잠시 망설였다. 고등학교 동창회 초대장이 왔어요. 70주년이래요. 아, 그래. 참석하진 않을 거예요. 그냥 고향이 보고 싶었어요. 거짓말이었다. 영숙은 동창회 따윈 관심 없었다. 다만 이곳에 올 핑계가 필요했을 뿐이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많이 변했지? 네. 거의 알아볼 수가 없어요. 침묵이 흘렀다. 불편한 침묵은 아니었다. 오히려 익숙했다. 50년 전에도 이 남자와 함께 있으면 말이 없어도 편했다. 준호 씨는 언제부터 여기? 10년쯤 됐어. 서울에 계시다가? 응. 준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영숙도 더 묻지 않았다. 대신 영숙은 서점을 둘러보았다. 시집 코너가 유독 컸다. 윤동주, 서정주, 김소월. 50년 전 준호가 좋아하던 시인들이었다. 아직도 시를 좋아하시네요. 영숙이 작게 웃었다. 준호도 따라 웃었다. 습관이 됐어. 아침마다 한 편씩 읽어. 좋은 습관이에요. 너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는 수채화를 그려요. 요즘. 그림? 네.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시작했어요. 준호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괜찮아요. 이젠 좀 익숙해졌어요. 영숙은 담담하게 말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아팠다. 남편 이야기를 이 사람 앞에서 꺼낸다는 게. 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깐만. 그는 책꽂이 뒤편으로 가서 작은 상자를 꺼내왔다. 먼지가 쌓인 신발 상자였다. 이거. 준호는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편지들이 가득했다. 누렇게 바랜 편지들. 영숙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내가 쓴 편지? 다 가지고 있어. 하나도 버리지 못했어. 영숙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1970년. 영숙이 서울로 떠난 첫 해 그녀는 매주 편지를 썼다. 대학 생활 이야기, 서울의 날씨, 그리운 마음.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엔 2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엔 한 달에 한 번. 하지만 준호는 단 한 통도 답장하지 않았다. 그래서 영숙은 편지를 멈췄다. 왜? 답장을 안 했어요?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준호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첫 편지가 왔을 때 준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하루에도 몇 번씩 읽었어.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런데 왜? 답장을 쓰려고 했어. 정말 쓰려고 했어. 준호가 상자 속에서 한 장의 편지를 꺼냈다. 봉투도 없고 구겨진 종이였다. 이게 뭐예요? 내가 쓴 답장이야. 100번도 넘게 썼던 것 중 하나.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영숙아, 편지 고마워. 너무 기뻐서 잠도 못 잤어. 서울은 어때? 대학 생활은 재미있어? 친구들은 잘 사귀었어? 나는 잘 지내. 아버지 농사일 거들고 저녁에는 공장에서 일해. 돈을 좀 모으면 서울에 가고 싶어. 너를 만나러. 그런데 영숙아. 거기서 글씨가 끊겼다. 그 다음은 지워진 흔적만 있었다. 왜 안 보냈어요?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준호는 한숨을 쉬었다. 쓰다 보니까 부끄러워졌어. 내가 너한테 무슨 말을 할 수 있나 싶어서. 무슨 소리예요? 너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새로운 세상을 보고 있는데 난 여전히 흙을 만지고 공장에서 기름때를 묻히고 있었어. 내 편지를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사이의 거리가 느껴졌어. 영숙은 고개를 저었다. 그런 거 신경 안 썼어요. 한 번도. 나는 신경 썼어. 준호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매일 신경 썼어.
내가 서울에서 만나는 사람들, 남자들. 그 사람들은 나보다 훨씬 나았을 거야. 교양도 있고 돈도 있고 미래도 있고. 그리고 준호가 말을 멈췄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내가 서울 간 지 석 달쯤 됐을 때. 영숙의 얼굴이 굳었다. 뇌졸중이었어. 반신불수가 되셨지. 어머니는 아버지 간호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동생들은 아직 어렸어. 나는 집안의 유일한 기둥이 됐어. 몰랐어요. 알릴 수가 없었어. 내가 알면 학교 그만두고 돌아올까봐.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래서 답장을 안 한 거예요? 응.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너를 놓아줘야 한다고 생각했어. 내가 나를 잊고 더 나은 사람을 만나길 바랐어. 나 같은 사람한테 묶여서 내 인생을 망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 그건 준호 씨 생각이었어요. 영숙이 흐느꼈다. 저는 답장이 오길 기다렸어요. 매일 우체부 아저씨가 지나갈 때마다 뛰어나갔어요. 혹시나 하고. 미안해.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답장이 없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준호 씨가 이렇게 힘든 상황인지 알려주고 싶지 않았어. 왜요? 내가 불쌍하게 생각할까봐. 내가 의무감으로 나한테 돌아올까봐.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난 내가 진짜로 원해서 돌아오는 게 아니면 싫었어. 불쌍해서 안쓰러워서 돌아오는 건 사랑이 아니잖아. 영숙은 울음을 터뜨렸다. 바보. 그래. 나 바보였어. 준호도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널 지켜주는 방법이라고 믿었어. 영숙은 준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서 이혼하신 거예요? 응. 준호가 작게 대답했다. 결혼은 했어. 중매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동네 분이 소개해 주셨지. 착한 사람이었어.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그런데 사랑은 아니었어. 처음부터. 아내도 알았을 거야.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 준호는 벽에 걸린 액자를 바라보았다. 영숙의 사진이 걸린 그곳을. 결혼하고도 내 사진을 못 버렸어. 아내한테 미안했지만 버릴 수가 없었어. 부인분이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냥 조용히 나를 보더라. 슬픈 눈으로. 준호가 한숨을 쉬었다. 30년을 그렇게 살았어. 서로 상처 주면서. 결국 아내가 먼저 이혼하자고 했어. 딸이 대학 졸업하고 나서. 미안해요. 왜 내가 미안해? 쟤 때문에. 아니야. 내 선택이었어. 내가 용기가 없었던 거야. 준호가 영숙의 눈을 바라보았다. 너한테 솔직하게 말할 용기.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말할 용기. 그게 없었어. 저도 마찬가지예요. 영숙이 말했다. 답장이 안 와도 직접 찾아올 수 있었어요. 기차 타고 내려올 수 있었어요. 근데 안 했어요. 왜? 무서웠어요. 준호 씨가 정말로 저를 잊었을까봐. 다른 사람을 만났을까봐. 영숙이 눈물을 닦았다. 그래서 그냥 포기했어요. 준호 씨가 답장을 안 하는 건 날 잊으라는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미안해, 영숙아. 정말 미안해. 준호는 영숙을 끌어안았다. 영숙도 준호를 안았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울고 또 울었다. 50년의 시간이 눈물로 흘러내렸다. 그래도 영숙이 작게 말했다. 이렇게라도 다시 만나서 다행이에요. 나도. 준호가 영숙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라도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차는 식었고 해는 기울고 있었다. 영숙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준호 씨, 그 부인분은 지금 어떻게 지내세요? 재혼했어. 좋은 사람 만났다고 하더라. 다행이네요.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해. 준호가 작게 웃었다. 딸도 이제 이해해 주더라. 엄마 아빠가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하다고.
영숙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도 남편 얘기해도 될까요? 당연하지. 영숙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성실하고 가족 생각하고 자상했어요. 그런데 영숙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런데 사랑은 아니었어. 맞지? 준호가 대신 말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떻게 알았어요? 나도 그랬으니까. 두 사람은 쓸쓸하게 웃었다. 남편한테 미안해요. 평생 최선을 다했는데 제 마음 한구석엔 늘 준호 씨가 있었어요. 나도 미안해. 내 아내한테. 준호가 영숙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주름진 손이었다. 나이든 손이었다. 하지만 따뜻했다. 우리 참 바보 같네요. 평생을 다른 사람과 살면서도. 그러게. 서로를 잊지 못하고. 준호가 작게 웃었다. 영숙아. 네. 지금이라도. 늦었을까? 영숙은 대답하지 못했다. 늦었을까? 70을 넘긴 나이에? 인생의 대부분을 살아버린 이 시점에?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어. 준호가 작게 웃었다. 그래도 시도해 볼 수는 있지 않을까? 영숙은 준호를 바라보았다. 주름진 얼굴, 희끗한 머리, 굽은 어깨. 하지만 눈빛만은 50년 전 그대로였다. 애들이 뭐라고 할까요? 내 딸은 괜찮을 거야. 이미 이혼할 때 다 이해해줬으니까. 너는? 우리 아들이 반대할 것 같아요. 아빠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엄마가 벌써 다른 사람을 만난다고 하면. 영숙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그럼 어쩔래? 준호가 물었다. 영숙은 한참을 생각했다.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해가 완전히 졌다. 서점 안은 어두워졌고 준호가 일어나 전등을 켰다. 노란 불빛이 방 안을 부드럽게 채웠다. 그의 시선이 잠시 바닥을 스쳤다가 다시 곱게 영숙을 향했다. 영숙은 그 눈빛에 발목이 붙잡힌 듯 한 발짝도 물러서지 못했다. 서로의 얼굴이 조금씩 가까워졌다. 어깨와 어깨 사이의 거리가 줄어들수록 공기 속 온도는 알 수 없이 높아졌다. 밖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마치 이 순간을 재촉하는 심장 박동처럼 규칙적으로 울렸다. 영숙이 짧게 숨을 내쉬었다. 그 숨소리가 준호의 귀에 닿았을 때 그는 잠시 멈춰섰다. 눈빛은 말 대신 모든 걸 전하고 있었다. 이제 물러서면 오늘 밤은 그냥 흘러가 버릴 거야. 영숙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오늘은 숨기고 싶지 않아요.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부드러운 떨림 속에 단단한 결심이 섞여 있었다. 그 말은 허락이자 선언이었다.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짧은 동작만으로도 영숙은 모든 답을 들은 듯 가슴이 뜨겁게 뛰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일어섰다. 준호가 먼저 손을 내밀었고 영숙이 그 손을 잡았다. 서점 뒤편에 있는 작은 방으로 향하는 복도는 짧았지만 그 짧은 거리가 50년처럼 느껴졌다. 방문이 천천히 열리며 희미한 불빛이 그들을 맞이했다. 방 안은 노란 불빛에 붉게 물들어 있었다. 커튼 사이로 스며든 가로등 불빛이 바닥 위를 길게 가르고 그 위에 두 사람의 그림자가 겹쳐졌다. 영숙이 먼저 다가왔다. 그녀의 숨결이 얼굴에 스치자 짧은 떨림이 파도처럼 번졌다. 그리고 그 떨림 끝에 조심스럽게 입술이 포개졌다. 준호는 피할 수 없었다. 아니, 더는 피하고 싶지 않았다. 50년간 쌓인 그리움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둘 사이에 남아있던 마지막 경계가 그날 밤 조용히 사라졌다. 영숙의 허리를 감싸는 그의 손에는 미세한 떨림이 묻어 있었고 그녀의 이마가 그의 턱선에 부드럽게 닿았다. 처음에는 움직이지 못하던 준호도 그녀의 손끝이 옷깃에 닿자 망설임을 내려놓았다. 숨을 깊게 들이쉬며 그녀를 끌어안았고 영숙은 그의 목덜미에 얼굴을 묻었다. 짧은 숨결이 목덜미에 스치자 준호의 등줄기를 따라 전율이 흘렀다. 그녀의 손끝이 그의 어깨를 타고 내려오더니 허리춤 언저리에서 멈췄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몸을 이끌었다.
준호는 저항하지 않았다. 50년을 기다렸다.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리고 싶지 않았다. 두 사람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서로에게 다가갔다. 한참 후 방 안은 고요했다. 영숙은 준호의 품에 안긴 채 창밖을 바라보았다. 별이 보였다. 50년 만에 다시 보는 고향의 별이었다. 후회하지 않아? 준호가 작게 물었다. 아니요. 영숙이 대답했다. 나도.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말없이 그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영숙아. 응. 내일도 올 거지? 영숙은 준호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당연하죠. 매일? 그건 모르겠어요. 영숙이 솔직하게 말했다. 서울엔 집이 있어요. 아들이 있고 딸이 있어요. 제가 갑자기 사라지면 걱정할 거예요. 그렇겠지. 하지만 자주 올게요. 최대한 자주. 그거면 충분해. 준호가 영숙의 손을 꼭 잡았다. 천천히 가자. 우린 이제 서두를 필요 없잖아. 네. 천천히. 영숙은 준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밤은 깊어지고 두 사람은 조용히 잠에 들었다. 창문 너머로 새벽빛이 스며들었다. 영숙이 먼저 눈을 떴다. 옆에서 준호가 고요히 숨을 쉬고 있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다. 잘 잤어? 네. 오랜만에 푹 잤어요. 영숙이 작게 웃었다. 배고프지? 아침 먹으러 가자. 두 사람은 천천히 일어나 옷을 정리했다. 주방에서 준호가 간단한 아침을 차렸다. 된장찌개와 김치, 계란말이. 소박한 식사였지만 따뜻했다. 맛있어요. 다행이다. 식사를 하며 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준호 씨, 어젯밤 일 후회하지 않아요? 준호는 영숙의 손을 잡았다. 절대 안 해. 너는? 저도요. 영숙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다.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서점 앞에 나란히 앉았다. 아침 공기가 상쾌했다. 핸드폰이 울렸다. 영숙의 아들이었다. 엄마 어디야? 연락도 없이. 미안해. 고향에 왔어. 갑자기 왜? 언제 와? 영숙은 옆에 앉은 준호를 바라보았다. 준호도 영숙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들아. 응? 엄마가. 할 말이 있는데. 무슨 말? 영숙은 한참을 망설였다. 하지만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다. 고향에 아는 분이 계셔. 오래전에 알던 분인데. 다시 만나게 됐어.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다. 남자분이세요? 응.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복잡하게 들렸다. 나중에 이야기하자. 서울 올라가면. 알았어. 조심해서 와. 전화를 끊고 영숙은 한숨을 쉬었다. 애들한테 말하기 쉽지 않네요. 그럴 거야. 시간이 필요해. 준호가 영숙의 어깨를 토닥였다. 근데 언제 올라가? 모레쯤 가려고요. 오늘 하루만 더 있을게요. 좋아. 준호가 환하게 웃었다. 그럼 오늘은 뭐 할까? 그냥 같이 있어요. 여기서. 응. 좋아.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도 차들도 보였다. 평범한 아침이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특별한 아침이었다. 영숙은 그날 오후 준호와 함께 마을을 걸었다. 50년 전 함께 걷던 그 길을 다시 걸었다. 논밭은 사라지고 건물이 들어섰지만 강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다. 준호 씨. 응? 우리 잘할 수 있을까요? 영숙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잘한다는 게 뭘까? 준호가 되물었다. 모르겠어요. 그냥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까 그런 거? 글쎄, 나도 모르겠어. 준호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시도는 해볼 만하지 않을까? 50년을 기다렸으니까.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영숙은 다시 준호의 방에서 잤다. 이번엔 더 편안했다. 준호의 품에 안겨 창밖 별을 보며 영숙은 생각했다. 이게 사랑일까? 확실하지 않았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 사랑이 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편하다는 것, 웃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내일이 기대된다는 것. 그걸로 충분했다. 이틀 후 영숙은 서울로 돌아갔다. 버스 정류장에서 준호가 배웅했다. 금요일에 올게요. 기다릴게. 전화할게요. 응. 버스가 출발했다. 영숙은 뒤를 돌아보았다. 준호가 손을 흔들고 있었다. 영숙도 손을 흔들었다. 버스가 마을을 벗어날 때까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서울에 도착한 영숙은 아들을 만났다. 엄마, 그 사람 누구야?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첫사랑이야. 영숙이 담담하게 대답했다. 첫사랑? 응. 50년 만에 다시 만났어. 아들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물었다. 진심이세요? 그래. 엄마 나이가. 나도 알아. 하지만 영숙은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엄마도 행복할 권리 있잖니?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다. 천천히 생각해봐. 엄마는 서두르지 않을게. 하지만 포기하지도 않을 거야. 영숙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날 밤 영숙은 준호에게 전화했다. 잘 도착했어? 네. 방금 집에 왔어요. 아들은 뭐래? 반대는 안 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겠지. 준호 씨는 딸한테 말했어요? 아직. 주말에 만나기로 했어.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전화기를 들고 있었다. 영수가. 응? 무서워? 준호가 물었다. 조금요. 준호 씨는? 나도. 두 사람은 웃었다. 그래도 괜찮아. 우리 천천히 가면 돼. 네. 천천히. 전화를 끊고 영숙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은 시끄러웠다. 차 소리, 사람들 소리. 하지만 영숙의 마음은 고요했다. 내일이 기다려졌다. 모레가 기다려졌다. 금요일이 기다려졌다. 준호를 다시 만날 날이. 영숙은 수첩을 꺼내 적었다. 금요일. 고향 가는 날. 그리고 작게 미소 지었다. 석양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느렸다. 그림자는 마치 손을 잡은 것처럼 자연스럽게 겹쳐져 있었다. 인생의 가을에도 봄날처럼 설레는 마음이 있다는 걸 그들은 이제야 알았다. 그리고 이제 천천히 함께 걸어가기로 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몰랐다. 하지만 함께라면 충분했다. 50년을 기다렸으니까. 이제는 하루하루가 선물이었으니까.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힘찬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